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야심작 중에 하나죠. GLE 클래스인데요. 네, 제가 먼저 타고 있는 모델은 GLE 450 4매틱입니다. 이 밖에도 디젤 엔진을 쓰는 GLE가 시장에 같이 나왔죠. 현재는 가솔린 3리터 트윈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출력적으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고급 SUV에 어울리는 그런 MVH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어매틱을 통한 승차감도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심 SUV GLE 클래스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GLE가 4세대로 변경됐습니다. 3세대까지 M클래스로 불리다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며 GLE라는 모델명을 갖게 됐고, 이번에 완전한 신모델로 나왔는데요. 저희 팀이 만난 테스트카는 최상급 트림인 GLE 450 4매틱입니다. AMG 패키지의 적용을 통해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는데요. 잠시 하위 트림과 비교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살짝 다릅니다. 다시 GLE 450 4매틱을 보겠습니다. 과감한 전면 디자인이 돋보이죠? AMG 패키지에 포함된 다이아몬드 패턴 그릴도 멋스럽고, 범퍼의 커다란 공기 흡입구 디자인도 강한 SUV의 멋을 표현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헤드램프 속에는 한쪽당 84개의 LED가 들어가는데요. 시동을 걸 때 이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덩치하는 측면부죠? 20인치 휠이 커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안을 꽉 채운 브레이크 시스템도 좋은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요. 지상고가 높은 만큼 사이드 스텝도 갖춰집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돼 지상고 조절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짐을 실을 때는 평상시 대비 최대 50mm까지 낮출 수 있어 편합니다.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하면 평상시보다 60mm 높아지고요. 후면에서는 얇아진 리어 램프가 눈에 띄죠? 삼각형 디자인도 시선을 잡습니다. 캐빈부터 차체, 오버팬더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다부지고 근육질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범퍼에는 듀얼 머플러가 보이는데 겉에서 보이는 것은 멋일 뿐 실제 머플러는 안쪽으로 숨겨집니다.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를 결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갖게 했고요. 밝기와 난반사를 개선한 디스플레이를 써서 계기판에 별도의 커버도 없습니다. 덕분에 전방 시야도 시원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SUV 성격에 맞춰 송풍구를 사각형으로 디자인했고, 센터 콘솔 부분에는 오프로드에 도움이 되는 손잡이를 배치했습니다. 이외에 각종 버튼이나 변속 레버까지 모두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고요. 소재도 고급스럽습니다. 단순히 소프트한 소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푹신거리는 느낌을 주도록 했고요. 벤츠가 잘하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화려함도 분위기를 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조명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무엇보다 벤츠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벤츠도 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반응과 실행 속도가 빨라서 조작성도 좋고요. 한글화도 잘 됐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화려하게 표현한 것도 장점인데요. 계기판과 연동해 테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량 주행 모니터나 출력 토크 그래프도 멋스럽게 보여주고요. 지원하는 언어도 다양한데요. MBUX가 적용되면서 기존 커맨드 시스템은 사라졌습니다. 다이얼 대신 터치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뒤에 있는 이것은 손목 받침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진보된 것을 씁니다. 정말 크게 보이는데요. 720x240 픽셀의 해상도를 가지며 가로 45cm, 세로 15cm 크기로 밝기도 기존 대비 20% 밝아져 시인성이 좋고 한 번에 3가지 정보를 동시에 띄울 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와 구동 배분도 볼 수 있죠.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며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은 없는데 대신 웰빙 메뉴를 선택하면 시트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며 운전자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매우 넉넉한데요. 기존 모델 대비 휠베이스가 80mm 늘어났는데 체감적으로 더 길어 보입니다.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손잡이도 이렇게나 큼직합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시트 슬라이딩이나 각도 조절이 불가능하고 파노라믹 선루프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반듯하고 넓습니다.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편리하도록 지상고를 낮춰줄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잠시 GLE 450 포매틱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사운드 시스템은 14개의 스피커를 갖춘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적당히 저음을 강조하면서 깔끔한 음색을 보여주네요. 이외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이나 자동 주차 같은 기능도 있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벤츠의 반자율 주행이나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을 별도 옵션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를 추가하지 않으면 크루즈 컨트롤의 차간거리 조절이 빠지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제어로 차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기능만 구현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을 위한 USB는 모두 C타입인데 단점은 아니지만 일부 기기들은 젠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되지 않는데 카플레이는 메르세데스 미 스토어에서 유료로 구입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사실 GLE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는데요. 하지만 국내 사양은 눈에 띄는 몇몇 기능들이 축소되다 보니 구성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주행 성능이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변화를 추가한 것이 이번 GLE 클래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달리기에 앞서서 ESP를 임시로 한번 꺼볼 텐데요. 과거에는 버튼으로 제어를 했지만 사실 많이 이렇게 끌 일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스템에서 끄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꺼졌다는 메시지가 떴고요. 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 오우, 속도 상승이 상당히 대단한데요. 엔진 자체가 발휘하는 그런 출력도 있지만 순간순간으로 이제 EQ 부스트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뭐 사실 수치적으로 대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22마력 토크로 보더라도 25.5kgpm의 토크를 이렇게 내주는 만큼 가속대, 물론 매번은 아니지만 가속대 상당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자, 엔진은 3리터 트윈 터보 사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AMG에도 이와 같은 엔진이 쓰였었죠. 네, 최고 출력은 367마력, 최대 토크 51kgpm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수치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제 차를 탔을 때 느끼는 이런
감각적인 것으로 본다면, 특히나 지금 GL이 상당히 무거운 차체를 갖고 있죠. 뭐 여러 시스템도 그렇지만요. 여기서 먼저 잠시 무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 이제 2.3톤에 달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와 같은 무게가 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이 주행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또한 이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GLE에서는 그런 점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너를 들어갔을 때 조금 타이트한 코너에서 스티어링 휠을 현재처럼 조금 이제 조작량이 이렇게 조금 많아졌을 때, 이때는 무게감을 느끼지만 보편적인 영역에서 특히 뭐 가속 페달을 조작하거나 이럴 때는 무게감을 느끼지 않아서 좋네요.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 다시 파워트레인으로 돌아가서 저속에서 차가 움직이는 환경, 이때도 여유로운 토크, 또한 이 터보차저의 스프럽 자체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보다 더 배기량 큰, 마치 이제 5리터급 모델을 타는 것처럼 여유로운 힘을 내줘서 좋은데요. 그리고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가 밀고 있는 것, 바로 EQ라는 개념이죠. EQ 브랜드도 최근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자, 순수 전기차로 EQC가 먼저 나왔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외모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GLE 450 포매틱에는 EQ 부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업계 용어로는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김선웅 기자에게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정말 시동 거는 것부터 독특하게 걸리고 이 반응조차 정말 미래의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합니다. 네, 벤츠 신형 GLE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는데요. 벤츠에서는 이를 EQ 부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48V 마일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업계 용어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반자율 주행 시스템 이런 것도 사실은 없는 기술인데 일부러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경향이 있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동일한 측면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푸조에서 아이들 스톱 기능을 넣어놓고 이것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벤츠에서는 이 기술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12V가 아니라 48V의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모터가 발휘하는 출력도 4배 높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작고 간단한 모터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복잡성도 덜어낼 수 있으면서 무게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대신 완전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지속적인 힘을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벤츠에서는 이를 EQ 부스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동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히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시동을 미리 끌 수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으로 달리는 환경에서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의 시동을 끕니다. 중립 기능이 아니라 완전히 엔진의 시동을 끔으로써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타사가 시속 10km에서 30km 전후에서 시동을 껐다면 벤츠는 상당히 앞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외에 워터펌프나 에어컨 아니면 벤츠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에 사용하는 동력도 이 48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쪽에서 조금은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현재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서 터보 엔진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48V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330이라는 개념인데 3kWh 시의 배터리 용량과 30kW의 모터 출력을 발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48V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김선원 기자. 네, 그래도 뭐 요즘 설명을 더 잘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앞서 제가 이제 EQ라는 개념, 뭐 순수 전기차, 또한 현재 EQ 부스트, 이것 외에 EQ 파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렸었던 GLC 350E 같은 경우, 또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제 다양한 모델들의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이 공유되고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이를 통해서 어떤 좀 다양한 그런 파워트레인을 만들어놨고, 그를 통해서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상당히 이렇게 재밌게 차가 이제 쭉쭉 나가서 좋은데요. 또 하나 이제 자동 변속기가 9단이 장착이 되죠. 근데 초기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벤츠가 이제 처음에 7단을 달았을 때도 그렇지만 저단 환경 뭐 1, 2 아니면 뭐 2, 3 여기서 뭐 보통은 이제 다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쇼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업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었지만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하고 있는 GLE 450에서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아서 좋네요. 오히려 부드럽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강력한 엔진 파워, 마치 지금도 그렇지만 가속 페달을 쫙 밟고 있으면 약간의 이제 준 AMG를 타는 것 같은 느낌마저도 주는데, 반면 변속기가 이제 부드럽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라지긴 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반응이 나오면 만족도가 좀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GLE 클래스의 본본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이 정도의 성능도 분명히 충분하고요. 여기서 잠시 제가 주행 모드를 이제 스포츠로 바꿨는데, 이때 바뀌는 건 사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중 브랜드지만 스티어링만 이렇게 묵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 어떤 이질감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서스펜션의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차량의 성격을 바꿔 놓게 됩니다. 지금도 아까 달리 이제 작은 그런 노면의 이 움직임까지 확실하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바디로를 억제하는 능력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셰시 셋업, 뭐 차체가 주는 지금 탄력성이나 만족감도 좋지만 이 셰시 셋업에 대해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매틱이 채용되어 있죠. 또한 컴포트 모드에서는 충분히 좋은 그런 승차감을 구현해내는 만큼 고급 SUV로 접근하신 그런 소비자분들께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GLE 450 포매틱이 과연 얼마만큼 빠른 가속을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조사 발표 공식 수치는 5.7초 정도인데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5.88초가 최고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제조사 발표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 0.2초 정도의 차이니까 약간 아쉽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20인치 휠을 꼽고 이 정도의 성능을 내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만족도가 처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체감으로 얻을 수 있는 이 가속감이 충분한 만큼 사실 이 5초대의 가속력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이렇게 부족하다 혹은 뭐 꿀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중량급의 SUV죠. 그런 만큼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는 가속력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뭐 체감으로 놓고 본다면 한 5초대 초반의 숫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운동 성능, 뭐 요즘 대부분의 모델이 그렇지만 언더스티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를 사용합니다. SUV지만 이제 차량 성격, 이 성능에 맞춰서 스포티한 성향의 타이어를 장착한 것인데, 앞서 제가 이제 가속을 하고 있을 때는 중량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타이트하게 코너를 들어갔을 때
이때는 이제 중량감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타이어입니다. 사실 타이어 사이즈가 275mm, 이런 너비를 갖고 있는 만큼 사실 뭐 코너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충분히 높일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일반적인 대중 SUV보다는 빠르지만 어떤 그 타이어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것보다는 소폭 못 미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일상에서 탔을 때는 뭐 당연히 충분한 성능이고요. 또한 이 언더스티어가 나더라도 그 예측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포매틱 시스템. 특히 이번에 포매틱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물론 예전에도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시스템은 최대 이 구동력을 100대 100까지 몰아줄 수 있게 됩니다. BMW가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여러 차에 이제 던지기 시작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런 어떤 탄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지금 대단히 큰데요. 체감으로 볼 때는 이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대략 한 체감상 한 30c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시원스럽게 표기가 돼서 좋은데, 여기서 뭐 다양한 컨텐츠를 넣을 수도 있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지포스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이제 구동 배분 사항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도 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또한 이제 스티어링 휠과 이 조작들이 연동되고 있을 때 이 개별 바퀴에 걸리는 구동력을 보여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후륜 쪽에 조금 더 많은 동력을 몰아줌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5대5의 동력으로 안정감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코너링이 전개되고 있을 때는 이 어떤 코너의 방향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동력을, 각 바퀴의 구동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했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실제 이제 뚜렷한 언더스티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이런 어떤 스티어 특성도 조금이나마 억제가 되는 만큼 이번 4륜 구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량의 어떤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동 성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이제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것은 최단거리, 하지만 옆에 지금 이제 평균치가 나오고 최장거리로 가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이제 2m 내외 이 안쪽이고, 그 밀려났을 때의 수치 역시도 일반적인 SUV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수준인 만큼, 또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떤 그 감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잘하는 만큼 확실히 이 셰시 셋업에 대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래도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브랜드답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파워트레인 좋았고요. 자, 구동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동 시스템도 뭐 충분하고, 타이어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만 사실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타이어도 분명히 충분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뭐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런데요. 승차감, 에어매틱이 만드는 승차감, 조금은 단단한 느낌이지만 그 단단함이 딱딱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단단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역시 고급차다운 그런 셋업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너무 칭찬만 했으니까 이제 본질적인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MBUX가 들어가서 터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커맨드 시스템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편해졌죠? 저희도 하면서 상당히 편해서 좋았습니다. 또한 대중 브랜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이제 쉬운 개념으로 접근해서 뭐 CPU, 컴퓨터 엔진 CPU 같은 이런 것의 처리 속도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비싼 걸 쓰면 빨라지긴 하는데 단가가 오르겠죠. 대중 브랜드에서는 당연히 단가 상승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만큼 빠른 시스템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벤츠 뭐 차값이 얼마인데요. 비싸게 받는 만큼 비싼 시스템을 써서 반응성 부분, 뭐 그래픽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은데요. 다만 이제 유럽 환경처럼 모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한계 때문인데 향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MBUX 기존 커맨드와 비교하면 정말 뭐 넘사벽의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가격을 잠시 알아볼까요? 네, 1억 1,000을 소폭 넘어갔습니다. 물론 뭐 업계에서 할인이 조금 다들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뭐 살짝 낮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입문형 모델의 가격을 볼까요? 네, 자 뭐 벤츠니까 그래도 뭐 다른 브랜드들 다 이미지 죽쓰고 있을 때 그래도 너 하나 살아남았으니까 그래,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쳐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에이다스 요즘에 거의 트렌드죠. 뭐 하다못해 국산차들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면 에이다스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1억이 넘는 GLE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요. 특히나 아이고 어댑티브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거 상당한 아쉬움이 되겠죠. 또한 이제 최근 뭐 말은 그럴싸하지만 반자율주행 기능,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자꾸 이제 반 이게 있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안전에 그냥 보조해주는 기능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레인 센터링이라고 하죠.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요즘 고급차들은 다 들어가는데 현재 GLE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넣으면 무게가 한 100kg, 200kg씩 늘기 때문이겠죠. 네, 저는 그렇게라도 이해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설령 300kg가 넘더라도,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넘더라도 이와 같은 고급차에는 그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건 분명한 패키징, 정확히는 상품 기획팀의 뭔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에 정말 구조적으로 넣을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그렇다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력을 다시 봐야 되겠죠. 뭐 BMW나 아우디보다 못한 그런 회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에이다스 시스템은 정말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빼놨다는 점은 정말 아쉬움이 됩니다. 최근 이제 GLE 오늘 타보고 나서 느낀 것이,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차인데 안 팔려? 근데 그 작은 것이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이때 리터당 대략적으로 이제 13에서 14, 평균적으로 이제 13.5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1리터로 13.5km를 갈 수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 뭐 나와 있는 뭐 국산 팰리세이드, 뭐 그 밖에 일본산 모델들, 뭐 지금 쉐보레 트러버스 이와 같은 차들이 대부분 이제 뭐 11대에서 잘 나와야 정말 13대를 밑도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데, 뭐 현재 여유로운 그런 힘을 갖고 있죠. 특히나 뭐 토크가 만들어내는 그런 주행에서의 이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연비가 이 정도가 나온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급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숙성, 확실히 가솔린 모델을 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인데요. 자, 아이들에서 정숙성이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여기 아이들까지만 먼저 보여드리고요. 하지만 주행, 자 공개를 해볼까요? 주행에서의 정숙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 스포츠 타이어를 4바퀴에 꽂고 있죠. 스포츠 타이어는 접지 성능이 좋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저항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히 만족할 만합니다. 특히나 뭐 지금 윈도우 같은 경우도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MVH 튜닝은 정말 잘했는데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GLE. ADAS라는 부분의 부재,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약점이 됩니다. BMW가 뭐 이 옵션을 2천만 원, 3천만 원에 별도로 팔았다면 모르겠지만, 네, 현재 이 다양한 모델들에 잘 장착을 해주고 있죠.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정말 중요한 이 시장, SUV 시장 얼마나 정말 커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장비를 빠뜨렸다는 점은 정말이지 반성을 할 내용입니다. 제가 반성 몇 번 했을까요? 오늘의 퀴즈.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좋은 차의 가치가 단지 상품 몇 개로 인해서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자, 이 차에는 MBUX가 도입되면서 뭐 음성인식 기능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자, 그러면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엔진 시동을 꺼줘. 물론 이런 기능은 안 될 거예요. 자, 다시. 안녕하세요 벤츠. 지금 말하세요. 자, 이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자, GLE만 해도 그래도 뭐 좀 젊은 느낌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보통 우리가 차를 이제 구입하는 입장이죠. 차가 주인을 구입하진 않습니다, 운전자를. 근데 너무 공손해야 되지 않나요? 이 차는 그럴 수 있지만, 자, S클래스의 소비자가 딱 슈트 입고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벤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차라리 심플하게 앉아서 가볍게 헤이 벤츠, 하이 벤츠, 이런 것 정도를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한글화도 중요하지만,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S클래스에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시장조사도 좀 필요했을 것 같고. 자, 너무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벤츠. 지금 말하세요. 네, 소비자가 이렇게 차 앞에 공손할 필요가 있을지. 자, 어쨌든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네, 이런 고급차가 갖는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량 구성 자체가 정말 탄탄하고 잘해 있는데, 일부가 조금 아쉬웠던 그런 메르세데스 벤츠 GLE 클래스를 만나봤습니다.